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한 번 더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일장에서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반대 매매가 나올 수준까지 빠졌다가 상승을 하다가 또다시 빠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공포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공포를 떠나서 사실상 체념하는 단계까지 좀 간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남겼고요. 오늘 영상은 꼭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렇게 폭락장에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과 더불어서 정말 지금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인사이트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모든 포커스가 삼성 SK 있지만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낙폭이 크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눈에 지금 오히려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여기서 너무 실망을 한다거나 너무 절망한다거나 그럴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또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대한 여러분들 함께 이 어려움 이겨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또 폭락을 했죠.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잠정 실적에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랑 괴리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이제 엄연히 따지면 글로벌 탑 10 수준이 아니라 이제 최상위 글로벌 탑 티어 기업으로 좀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2분기 잠정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수치가 89.4조 원입니다. 이게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에요. 거기 매출은 거의 170조 원이 넘어가는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죠. 여기 이제 7월 29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이 강력하게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반도체 폭락 예상 요인으로 우리가 꼽아보자라고 한다라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재 단일 레버리지 ETF 그리고 곧버스 인버스 ETF 등 이러한 파생 상품이 나오면서 자금이 이쪽으로 그냥 완전히 쏠리는 사실상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금들을 보시면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3억주가 넘어가는 그냥 계속해서 3억주, 4억주, 3억주, 4억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단일 인버스 곧버스 종목이거든요. 여기에 이어서 하락하는 종목군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큰 게 사실상 이 탑2에 관한 추종에 관한 그러한 ETF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레버리지 살짝 주춤한 부분인데 보시면 인버스 쪽은 지금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12% 빠졌다가 갑자기 11% 갔다가 그러니까 타점만 잘 잡으면 하루아침에 대략적으로 한 20%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ETF 상품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아마 10% 아침에 10% 급등했다가 거의 30%까지 폭락한 현상이 발생했었죠. 하루 아침에 마이너스 40%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고상품에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ETF, 그 단일 레버리지 수급이 전부 다 빨아들이면서 멀쩡한 코스닥 종목까지도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도파민을 취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사실상 크게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 SK가 계속 빠질 거니까 나도 곧버스 ETF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빠르게 원금 회복을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전을 하실 수 있다라 생각을 해요.
자제를 하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 심각성을 굉장히 조금 인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좀 조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지금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글로벌 경제 폭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의 경제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라든가 금융 위기라든가 이때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매도 폭탄을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고환율 압박도 하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죠? 1,500원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실정인데 지금 한때 600원 돌파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원달러 쪽에서 지금 1,500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싼 게 아니라 사실 1,500원도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환율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그 원화 돈이 그러니까 똥값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이 금리가 벌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 통화가 아닐 뿐더러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쪽에서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나왔을 때도 시장 리스크가 막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빨리 이번 7월달 그 회의에서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아니라 금리 동결 그리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부여를 하면 시장에 대한 회복은 더욱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ADR 상장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굉장히 비싼 가격에서 사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월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지표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가격 하락을 해야 그들한테 유리한 프리미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ADR이 상장되기 전에 가격을 하락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빅테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관한 우려 그리고 공포성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ADR 청약이 사실상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역대급이라고 그러고 지금 아예 그냥 공모를 하기 전부터 돈을 싸들고 와서 나 이거 살래라고 하는 주체가 엄청 많다라 그러죠. 인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주는 시장에서 폭락을 하고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이 폭락이 무섭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주까지는 ADR 상장 이후에 그 구간까지는 한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UBS에서도 미국에서 ADR을 사고 한국의 본주를 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 상품 중에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팩트는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이제 비교 대상으로 되면서 추종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시가총액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낫다라는 점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팩트는 그겁니다. 이 메모리 시장에서 HBM 분야에서요. 세계 점유율 1등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HBM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이제 58%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20% 초반대예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SK보다 시총이 높다? 그럼 당연히 외국에서도요. 이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동안 고평가가 됐던 이런 메모리 관련 주제 하락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오히려 프림을 부각시키면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철저하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익 측면 쪽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ADR이 흥행하지 않을까 하는 쪽에 한 표를 걸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면 SK하이닉스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크게 우려를 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ADR이란 빅 이벤트 우리는 지금 삼성 SK라는 기업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렇게 보면 통상적이고 편하면서도 그냥
그래, 우리나라 회사야. 이 정도로 인식하겠지만 또 해외에서 보는 관점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의 무대 기회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겠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또 그것을 귀찮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지만 거기에 실적도 맞춰주겠죠. 그런데 팩트는 무엇이다? 굳이 비싸게 사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면 개인들이 겁먹고 투명상이 나오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물량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들은 저가에서 이 부분을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개인 투자자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지금 가장 불안하실 분들은 현금 여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불안하실 것 같아요. 또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래서 이 또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에는 정말 안정적인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현금 비중을 20%에서 30%가량 가져가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향후에는 전략을 구축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죠? 저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다 망한다라 그러고 버블이라 그러고 무섭다라 그러고 있어요. 공포를 주고 있죠? 저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투자 주체별로 지금 매수 여력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개인만 지금 외톨이가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ETF라든가 투기성 매매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매매를 왜 좋게 보지 않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ETF를 한다라 ETF 이런 레버리지 관련 상품을 매매한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 이러한 무리한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내길 원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힘을 바치는 이런 메이저 세력들은 연기금, 외국인, 기관이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율적이라든가 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 지금 매도 포지션을 지속해서 똑같이 취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우리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 환율이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한다라면 아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엔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들어오더라도 삼성, SK를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 어떻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리밸런시 UA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7월 달에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매도 폭탄을 막기 위해서 집권 여당 쪽에서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요. 한시 유예하는 것을 다시 한번 법제화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금 시장을 떠받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의 비중이 30%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매도 리밸런시 일정량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았잖아요. 지난 5월 달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유예를 또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시장의 공포로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연기금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지금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경우 일단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유도리 있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비중이 한시 지금 비중이 굉장히 꽉 찼기 때문에 시장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지금 달고 있는 게 사실이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도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신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들은 앉아서 개인들이 알아서 그냥 만들어오는 말 안에 그냥 하나의 주사위로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막대한 거래 대금을 부여하면서 그러면 개인들이 그냥 수수료만 빨아먹어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들이 방어적 태세로 잠깐 있다가 매수 주체가 들어오려면 개인들이 투매가 나올 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건 무엇이냐? 지금 시장에 대한 체력은 다 개인들이 거래 대금이 또 이쪽으로 쏠리는 투기성 매매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역대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추가 현금 동원력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에요.
이 증시 예탁금을 보시면 많이 빠졌거든요. 원래 137조 원, 140조 원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100조 원 초반까지 빠졌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신용미수 플러스 이러한 대부분 반대의 물량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아무리 포모 현상이 오고 자 빠르게 복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진다라고 예상을 해서 또 무리하게 자 곧버스에 들어가시면 또 반대로 레버리지 상품이 올라갔을 때는 레버리지가 상승 나올 때는 그만큼 굉장히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상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본주를 추종하는 거죠. 개별 종목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퇴율 때문에 잘못 갖고 있으면 정말 계좌가 살살살살 어느 순간 계속 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지금 시장은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하고 변동성이 있을 때는 예측을 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 지금 계속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너무하다라 봐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역대급 폭탄 매도가 다 올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리먼 사태. 이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도한 금액이 34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만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금액이 159조 원이에요. 지금 현금 인출기란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연기금이랑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았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우리 개인부터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탄탄한 자산이란 운용까지 그러니까 피라미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외국인이 역대급 폭탄 매도를 때렸더라도 다행인 거는 삼성이랑 SK가 실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매도 역대급이죠. 코스닥은 다 빠지겠지만 결국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삼전 닉스로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서 국민연금도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 봅니다. 원래 우리가 25년 확정 목표가 14.4%였죠. 근데 올해 기금위에서 상향됐어요. 그런데 2월 말에 도달을 하고 25% 돌파했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30% 돌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에 관한 필요성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을 지금 거기에 레버리지 ETF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지금 시장 변동성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적당히 빠질 수 있는데 이 레버리지 ETF가 바꿔놓은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사실은 어마어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빠질 건 분명히 아닌데 지금 분명한 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마이너스 40% 이상 폭락이 속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 대금이 다 완전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아예 대금이 안 붙죠. 씨가 마르죠. 그래서 빠진 거고 여기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봤자 긍정적인 건 어렵습니다. 물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이미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현실적이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막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막 하고 지금 이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시장 차원에서 조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 많이 빠졌잖아요. 이 안에서 지속으로 언급드린 게 화장품이랑 엔터를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크로리오라든가 마녀공장이라든가 이게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급등이 잘 나왔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눌림목이 나온 파마리서치라든가 뭐 하이브, 엔터 대장주죠. 실적이 지금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잘 나오는 종목들인데 반토막 난 종목들이 눈에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성 SK 모든 시야를 빼앗겨가지고 다른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삼성 SK는 시장 조치가 이루어지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더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섹터를 찾아야 될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전 닉스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서도 실적이 굉장한데 유의미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주식 황금돼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